네, 안녕하세요. 네, 너굴곰 TV입니다. 오늘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치 프리미엄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하락장이 왔어요. 네, 하락장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되게 공포에 떠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거의 다 다 파란색이죠. 예, 전부 다 파란색이고 이렇게 빠지는 이유가 사실 비트코인이 사실 빠지면 다른 자발트 코인들은 뭐 그냥 힘없이 다 빠지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코인을 홀딩하고 있던지 간에 지금 전부 다 가격이 빠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아마 시장에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미 마이너스로 돌아서신 분들도 분명히 많으실 겁니다. 그럼 내가 이거를 팔아야 되나? 되게 좀 두려움에 떨고 계시죠. 그런데 저는 사실 이런 장애에 매집을 합니다. 저는 보통. 그러니까 제가 매집하는 기준은 그렇습니다. 이건 제 기준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하는 기준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 비트코인, 이 비트코인, 이 비트코인 위주로 먼저 봐요. 이 비트코인을 보는데 저는 이 비트코인이 어, 5% 이상 빠지면은 저는 무조건 매집에 들어갑니다. 5% 이상 빠지면 매집을 들어가는데 비트코인을 사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항상 다른 코인을 매집을 하더라도 비트코인의 하락률이 5% 이상 그리고 많으면은 7% 이상 될 때 이제 제가 추가로 이제 매집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세력의 움직임과 동일하게 움직여야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세력들도 돈을 벌려고 지금 이 코인 시장에서 지금 개미털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세력이 움직이는 것과 같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세력이 언제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가격들을 다 뺄지를 예상을 하지만은 정확하게 맞출 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지금 세력들이 조정을 주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시장에 내다 팔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다 팔고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을 내다 팔 때 하락이 올 때 우리도 세력처럼 같이 팔면 제일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력이 언제 이렇게 던져서 떨어질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떨어졌다가 또 바로 반등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따라할 수는 없어요. 근데 다만 우리가 세력이 움직이는 거를 따라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세력도 이렇게 떨구고 난 다음에 개미를 한번 털고 나서 저점에서 떨어진 가격에서 다시 매집을 시작한다는 점은 다시 다 아실 겁니다. 근데 보통 개미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세력이 막 떨궈요. 막 7%, 막 8% 이렇게 빼요. 그러면은 이 개미분들은 보통 뭐 손실이 나요. 마이너스가 나기 때문에 와, 이거 팔아야 되나? 무섭다. 이제 팔아야 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하시죠. 근데 역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개미처럼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돈을 버시려면. 비트코인이 이렇게 빠졌을 때, 야, 이제 좀 있으면 세력이 매집하기 시작하겠구나, 다시. 그럼 나는 세력이 매집할 때 같이 매집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집을 들어가 주시면 이 다시 상승이 올 때 수익을 좀 볼 수 있다라는 좀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매집 들어가진 않았어요. 아직 제 기준에서 한참 모자르게 빠졌기 때문에 아직 매집을 하진 않았고 여기에서 한 3%에서 4% 정도 더 빠지면 이제 추가로 이제 매수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벌려면 세력이랑 같이 움직여야 된다. 그거를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김치 프리미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김프.ga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밑에 김치 프리미엄 관련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보면 여기 나오죠? 여기 가운데 보면은 네, 이 김프라고 해서 나옵니다. 이 김프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무슨 개념이냐, 김치 프리미엄이 뭐냐라고 이제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김치 프리미엄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인이라는 거는 주식과는 다르게
이 해외 글로벌 시세가 있고 국내 시세가 다 이렇게 체인처럼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시세가 동일하게 가야 되는 게 정상적인 시장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이유에 의해서 해외 글로벌 시세보다 코인 가격이 한국 거래소 시세가 더 비싼 현상을 얘기합니다. 김치 프리미엄. 그래서 예, 지난 2017년 상승장에도 김치 비트코인 기준에서 김치 프리미엄이 40%까지 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 해외 거래소의 그 2017년 최고점을 보면 2만 불입니다. 2만 불. 그런데 우리나라 최고점으로 보면은 2,800만 원이에요. 2,800만 원. 그러니까 40%가 낀 거죠. 김프가. 주봉으로 보면 네,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 네, 이 지점. 이 지점 보면 고점이 2,888만 5천 원까지 갔네요. 네, 그래서 40% 정도의 김치 프리미엄이 꼈다가 한번 이렇게 하락을 주면서 김치 프리미엄이 싹 빠집니다. 김프가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이 지표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언제 하락장이 올지를 예측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김프가 높아지면 시장이 어느 정도 그 약간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구나. 한국 사람들이 해외보다 많이 매집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간 지표라고 하죠. 인간 지표. 그 주식도 보면은 누구나 다 아는 정보. 너도 나도 다 사야 된다라고 할 때가 팔고 나와야 되는 지점이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시죠. 코인도 마찬가지로 이 김치 프리미엄을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진짜 많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단편적으로 좀 알려주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 그럼 왜 생기냐? 해외 거래소랑 맞춰져야 되는데 왜 생기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이 해외 거래소와 국내 거래소가 그 지갑이 다 열려 있어요. 그래서 해외 거래소하고 국내 거래소 이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코인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코인을 보냈다가 일로 보냈다가 왔다 갔다 마음대로 이렇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로 보내고 서로 시장이 오픈되어 있는데 왜 김치 프리미엄이 끼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나라가 해외보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시면 거의 25% 정도 비싸요. 비트코인 기준으로도 22% 정도 비쌉니다. 22% 비싸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비트코인 처음 사시는 분들. 해외 거래소에서 사고 싶잖아요. 해외 거래소에서 좀 싼 가격에 저렴한 가격에 사고 싶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거래소에서 코인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원래는 이게 가능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국내 거래소에 보면 그 USDT 혹은 USDC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랑 1대1로 패깅되는 코인이에요. 1대1로. 그래서 USDT 한 개 코인이 1달러의 역할하고 똑같은 거죠, 가격이. 그래서 이거는 변동이 없다라고 해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합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국내 거래소에서 구매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구매한 스테이블 코인을 해외 거래소로 보냅니다. 그래서 해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됐든 이더리움이 됐든 뭐 리플이 됐든 뭐 여러분 좋아하신 도지코인이 됐든 그런 암호 자산을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암호 자산을 다시 국내 거래소로 전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매도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시 수수료를 빼고도 한 20%는 내가 이득을 챙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흔히 말해서 보따리 장사라고 하는데 재정거래죠, 재정거래. 이게 원래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은 이 재정거래를 하는 사람이 생겨나게 되면은 국내 거래소 시세가 어느 정도 낮아지겠죠. 왜냐하면 매도를 계속 국내 거래소에서 하게 되니까. 그러면서 글로벌 시세와 이제 국내 거래소의 시세가 어느 정도 선에서 맞춰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선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USDT하고 USDC 코인을 사서 해외 거래소로 보내는 체계를 다 막아놨습니다. 거래소들에서. 이게 정부 시책에 따른 뭐 것들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이 안 맞춰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 이제 해외 거래소는 보시면은 여기 지금 바이낸스 화면입니다. 바이낸스 화면에 들어가 보시면 바이 나우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내가 구매할 코인을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다 라고 해서 선택을 하고 얼마를 살래? 2만원 해가지고 컨티뉴 하면은 여기에 이제 크레딧 카드, 그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체제가 좀 나와요. 그런데 이거는 바이낸스 뿐만 아니라 다른 해외 거래소에서는 지금 웬만하면 다 신용카드 결제가 지금 다 도입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 시책에 따라서 우리나라 모든 카드 거래사들이 이 해외 이 암호화폐 사이트에서 그 코인을 구매하는 것들을 전부 다 막아놨습니다. 막아놨어요. 그래서 원래는 해외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신용카드로 구매를 한 다음에 그 암호자산을 구매하고 그 다음에 국내 거래소로 전송하면 이 김치 프리미엄 가격만큼 20%씩 계속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거를 막아놨죠. 물론 정부에서는 그 재정 거래를 막겠다, 어떤 뭐 그런 명목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어떤 그 막아놓는 어떤 그런 제도들 때문에 지금 김치 프리미엄이 비정상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 이제 우리나라 분들은 해외 거주하는 그 외국인들보다 더 비싼 가격에 암호화폐를 사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김치 프리미엄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래소들이 계속 고립되어지고 있다. 그 어떤 세국 정책 같은 거죠. 옛날에 뭐 흥성대원군의 세국 정책처럼 지금은 거래소가 완전 막혀 있기 때문에 김치 프리미엄이 계속 상승하는 추세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치 프리미엄이 계속 이렇게 끼게 되면 어느 수준까지 김치 프리미엄이 끼면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지금 시장이 약간 과열됐구나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그런 지표로, 인간 지표로 확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김치 프리미엄에 대한 것들을 좀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김치 프리미엄이 과도하게 늘어나면은 좀 조만간 하락장이 한번 오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김치 프리미엄은 좀 이게 개미분들이 이 공포에 휩싸여서 매도세가 좀 강해지기 때문에 이 김프가 좀 빠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김프도 조절해 가면서 상승한다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김치 프리미엄을 보시는 방법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하락장 이제 저는 지켜보다가 추가 매수 타이밍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이 더 오고 나면 추가 매수해서 수익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저는 이제 준비를 할 거고, 여러분들도 이 세력의 어떤 이런 움직임에 그 탑승하셔서 세력이 구매할 때 같이 구매해서 그 수익을 좀 보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